안녕하세요. 뉴이어링 청주센터입니다. 오늘은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난청이 있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난청이 있는 많은 부부들이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라는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대화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첫 번째,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입니다. 난청이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 표정, 몸짓까지 함께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원장님, 난청이 있는 부부가 하면 안 되는 대화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난청은 일단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난청이는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대화 전달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이나 다른 공간에서 부르는 거, 그거 잘 안 들려요. 사실 난청이 없어도 잘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조금 멀리서 얘기하면. 그리고 TV를 보면서 대화하거나 식당 등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거는 난청인들에게는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난청이 있는 부부에게 추천드리는 대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청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앞에 와서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좀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나를 바라보게 하고 대화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시끄러운 바깥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 환경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용한 방에서 여보 오늘 저녁에 아들 집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등의 조금 얼굴을 바라보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난청 있으신 분들이 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두 번째,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 배우자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큰 소리, 빠른 말투, 웅얼거리는 발음은 대화를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난청이 있으면 평소보다 약간 천천히 말을 해주는 게 좋고요. 문장을 긴 거보다는 짧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갔다가 마트 들려가지고 아들 집에 가서 반찬 좀 해주고 오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갈 거고요. 마트도 잠깐 들릴 거예요. 그리고 아들 집에 가서 반찬 해주고 올 거예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좀 간결하게 하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게 난청인들이 이해하기는 훨씬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세 번째, 다시 말할 때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입니다. 난청이 있으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짧게 말하지만 3층 치과에서 만나자, 3층 치과 앞에서 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치과 앞에서 봐 라고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네 번째, 못 들었다고 화내지 않기입니다. 난청이 있는 배우자는 못 들은 것이지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난청인도 자꾸 물어보면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센터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흔한 경우고 난청이 있는 부부간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런 경우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떻게 해야 좋은 대화일까요?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는 남편이 뭐라고? 하고 다시 물어봤을 때 이제 아내분이나 가족분들이 다시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저희가 앞에 설명했던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난청이 있는 분들이 좀 다시 물어보기도 덜 미안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진짜 몇 번씩 설명을 해야 돼. 됐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이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더 물어보지 않거나 더 이상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화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보청기 상담을 하다 보면 난청으로 인해 오해와 불통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난청에 있는 이제 배우자가 또 물어보는 것이 미안하지 않도록 서로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대화를 할 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짜증내거나 싸움이 이제 많아지지 않는 것이 이제 서로에게도 조금 애정정선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5번째. TV 소리를 줄이고 대화하기입니다. TV 소리, 선풍기 소리, 식당 소음 같은 환경음은 난청인의 말소리 이해를 방해합니다. 대화할 때는 TV 끄기, 라디오 끄기, 창문 닫기 등 주변 소음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은 어음 명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음 속에서 말소리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주변 소음을 좀 줄이시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6번째.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하기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기기가 아닙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배우자의 말소리 이해, 대화 시 피로도 감소, 가족관계 개선,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활동 증가 등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보청기 착용 효과를 크게 체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들의 이상적인 대화법 7번째. 대화 시간을 따로 만들기입니다. 난청이 있는 부부는 대화를 피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20분 정도는 산책을 하거나 식사 후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난청 부부를 위한 대화 방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첫 번째로는 얼굴을 보고 말하기, 두 번째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기, 대화할 때는 주변 소음을 줄이기, 그리고 못 들었다고 화내지 않기, 그리고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하기,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따로 만들어 갖기입니다. 난청이 부부 사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다만 대화 방식을 약간만 바꾼다면 애정정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족들 간의 소통에도 힘들긴 하죠. 정상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해주고 배려한다면 싸우거나 짜증나는 일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잘 안 들려서 힘들었던 부부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방법을 알려드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서로를 좀 배려해 준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또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이어링 청주센터였습니다. 보청기 문의는 가까운 뉴이어링 센터에 문의 주시면 정성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